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아나운서 이용선입니다. 자, 여수 상공회의소 24대 회장 선거에서 이용규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상위 의원 40명이 투표해서 단 2표 차로 당락이 나뉘었는데요. 역대 가장 치열하고도 혼탁한 선거로 기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회원사 간 갈등과 분열이 여실히 드러나기도 했죠. 새 사령탑을 맡게 된 신임 회장은 이런 불합리한 선거 제도에 대한 강한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수 상위 24대 신임 이용규 회장 모시고 상위의 역할과 기능들, 앞으로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신임 이용규 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한창 바쁘실 시간이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신임 회장으로 선출이 되셔서 일단 축하 말씀을 드리고 당선 소감과 인사 말씀 먼저 전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24대 여수 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이번에 취임하게 된 이용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제24대 여수 상공회의소 회장 선거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여수 시민과 여수 상위 의원님 그리고 지역 상공인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수 상위가 지역 경제계를 대표하는 법정단체로서 지역 상공인들의 상생과 발전에 기여하고 여러 방면의 지역 경제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상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출마를 결심하였고 제24대 여수 상위회장으로 선출되어 오늘 시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상위 회장이 되시면은 원래 운영하고 계신 회사가 있으시잖아요. 네. 거기는 출근을 어떻게 하십니까? 아침에 주요한 사항만 보고 받고 초반에 여수상공회의소의 다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 상위가 바로 나갈 수 있게끔 많은 시간을 여수 상위에 우선 시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그게 가장 궁금하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들이 여쭐 만한 게 있습니다만 우선 선거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선거 자체 뉴스가 이번 선거에는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서 단 2표 차로 당락이 결정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했던 선거였습니다. 총회 의원이 40명을 우선 뽑아놓고 거기에서 다시 회장을 선거하는, 투표하는 그런 방식인데 네. 이 이 40명 의원 선출하는 것도 73명이 후보로 등록해서 직전 선거보다 70% 정도 숫자가 늘었다. 이런 또 배경 설명이 또 있었고요. 문제는 이게 회비를 내면 투표권을 얻는 거다 보니까 뭐 금권 선거다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왔습니다. 선거 방식 자체에 문제 제기를 하는 이야기들이 그래서 나왔었고 과열과 선거 후유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어떻게 갈등을 봉합할 예정이십니까 우선? 원래 저는 상공회의소에 지금 이번에 6대째 의원을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6대면 한 1년에 3년 주기로 선거를 하기 때문에 네. 18년을 제가 상공회의소에 지금 의원으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의원으로 활동을 하는 그 기간에 평소에 상위 선거는 이 경제 단체에 대표하는 그 단체 리더를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선거 없이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추대되도록 하는 그 아름다운 선거 문화를 추구하도록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고 또 실행을 해왔었습니다. 이러한 선거 문화가 다음에 우리를 잇는 후배들이 좋은 여수의 아름다운 풍토를 남기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만은 단 몇몇 사람의 그 생각으로는 그것이 실행되고 계승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이.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많은 개선할 부분이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선 선거 후유증이 없도록 화합하고 또 치유하도록 우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수 상위가 좀 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해 나간다면 지역
경제인들은 어느 때보다 단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안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여러 갈등 요소들을 다 하나씩은 또 알 수 없는 거라서 제가 이건 어떻게 푸시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푸시겠습니까?라는 말씀은 이제 못 드릴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선거를 치르고 당선 취임하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이제 드셨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변화와 개혁도 주장하셨잖아요. 네. 지금 선거 제도가 불합리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어떻게 바꾸겠다는 말씀이실까요? 어떤 일부에서는 개혁이라 그러니까 원래는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다 그런 말이 이제 개혁으로 또 표현되기도 개혁까지는 아니고 개선이다. 개선이고 근데 개혁이라 그러면 상당히 좀 강한 이미지를 띠기 때문에 혹간에 일부 의원들께서는 상당히 좀 오해를 하고 우려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모든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한다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선거제도의 개선하고 그다음에 선거 과정의 공정성과 공명성 이런 것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상위 선거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불합리한 부분을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상위가 상위의 일을 해야지 선거에 몰입을 하고 3년 전부터 선거를 준비하고 이런 과정은 정치인들이 하는 행위지 경제단체가 하는 행위는 아니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러한 불합리한 선거제도를 개선함으로 인해서 혼탁하고 과열된 선거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방법으로는 예전에 임의단체로 전환된다는 그런 김대중 대통령 때 상위가 자립을 하기 위해서 임의단체로 전환을 한다는 그 법령 교체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불합리하다 그래서 다시 원상복귀가 됐는데 현재의 선거제도는 그 임의단체로 전환되는 것에 대비한 선거제도였습니다. 즉 회비를 많이 내는 회사는 선거권을 많이 주고 전에는 일사일표였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도 좀 과열한 지역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네. 일사일표한 이 평등권 부여에 입각한 그런 선거제도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로 다시 환원되는데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고 개선되면은 반드시 이 선거는 이런 비합리적인 많은 문제점이 없는 그런 선거제도로 되돌아갈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궁금한 게 그러면 여수 상위 안에서만 바꿀 수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게 대충 보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이 가장 회비에 따르는 투표권 수의 편차가 전국에서 가장 큽니다. 이번 여수 선거가 여수 선거가 아니라 우리 투표권 제도가 투표권 여수의 제도가. 투표권 제도가 네. 전국에서 가장 편차가 큽니다. 많게는 58표, 적게는 1표. 그렇지만 대개 평균 다른 아주 모범 사례를 보이고 있는 상공회에 있어서는 보통 한 20표에서 회비를 적게 내도 3표의 권한을 가질 수 있게끔 해서 어떤 균형이 잡히는 그런 선거제도를 임의단체 이후에도 적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모범적인 그런 단체에 벤치마킹을 해서 어떻게든지 이 선거 문화의 평화를 이루고 이렇게 잡음이 많은 그런 선거가 다시는 여기에 발붙이지 않도록 분명히 약속드리겠습니다. 일사일표까지는 아니더라도 타 도시의 모범을 보일 정도까지는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역사회에서도 여수 상공회의소에 대한 변화와 개혁을 촉구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기업에 편중된 의사결정권을 좀 개선하고 회장의 연임 규정 등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제 신임 회장께 드리는 좀 무거운 질문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회원사에 부여하는 그 선거권도 문제지만은 결국 선거 과정에서 불거지는 갈등의 원인을 제거해 나가면은 모두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타 지역 상위와 비교했을 때 선거권 수에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편차가 심해서
불균형적인 그 선거제도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정된다면은 상당히 좋은 결과를 평화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대한상위 그 규정에 의하면 연임 규정이 3년 한 번 더 할 수 있는 연임 규정까지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해석을 달리하면은 다른 또 편법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연임 규정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대한상위에서 어떤 스탠다드 룰만 정해주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은 자세한 부분은 지역의 내규 규정에 의해서 그걸 합리적으로 그 내부 의원총회에서 통과를 해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도하게 벗어나는 규정을 벗어나는 그런 룰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 상공회의소의 기회는 우리 젊은 자라오는 후배들이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저는 분명히 담임을 약속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후배들에게 많은 기회를 부여하고 장기 집권에 의한, 즉 정치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상공회의소 수장으로서 장기 집권에 의해서 너무 편협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 그런 제도는 저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후배들에게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또 많은 또 그 생각을 바르게 가지는 그런 지지적인 후배들이 또 와서 새로운 그 시대에 맞는 그런 정책들을 경제 정책들을 펼쳐서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는 상공회의소가 돼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내부 회계 처리 운영 관련된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당연히 뭐 회계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투명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소하시겠습니까? 우선 저도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여수 상공회의소에는 많은 대기업체와 그다음에 그래도 유망한 중소 기업체들이 또 의원과 회원으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표를 하는 분들은 운영에 있어서 많은 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맑고 투명하고 어디에다가 내놔도 법인으로서 어떤 클린하고 떳떳한. 예, 떳떳한 그런 행정이 돼야 되고 여수 상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점 어떤 부끄러움이 없는 투명한 이 회계 처리에서부터 그 조직의 위상과 가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 당연한 거죠. 뭐. 네네. 이것은 당연함을 지나서 필연적입니다. 예, 그것이 선행이 되어야만이 밖에서 회장이 활동하는데 전혀 내부는 신뢰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그런 회계 시스템을 만들어야만이 밖에 외부 활동에 전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수상인은 회비 수입의 그 건전한 집행을 위해서 외부 정기 감사하고 내부 감사를 정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일부 지역사회에서는 집행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부분은 투명하게 제가 시정을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회계라는 것은 목적에 부합하는 회계 집행이 매우 중요하고 우선이자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내부 통제 시스템을 통해서 집행의 투명성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그간의 여수 상위 회계 처리가 상식과 법 취지에 맞게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서 확인해보고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회계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바로 고쳐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거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좀 가름을 해보고요. 아무래도 상공회의소 신임 회장을 모셨으니까 지역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또
안 나눌 수가 없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지역 경제가 많이 침체돼 있는 상황인데 특성상 지역의 특성상 산단 위주의 정책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분들은 더 소외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주변의 평가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여수에서 태어나서 여수에서 살았고 여수에서 기업 활동을 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서가 아니라 고향이 여기 여수이다 보니 여수의 많은 애정과 앞으로 보시면 알게 되겠지만 지역 경제가 어떤 바닥의 민심, 바닥의 지역 경제가 탄탄히 됐을 때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우리 내 고향 여수를 위해서 산단과 지역사회 모든 경제가 좀 원활하고 어떤 어려움이 없이 갔으면 하는 바람은 기본으로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가 IMF나 지금 코로나 전국에서 타 도시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안정된 경제를 지금 밟아 나가고 있다. 좀 안정된 우리 경제 활동을 밟아 나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큰 어려움이 없이. 그래서 그 부분은 매우 다양한 일로 생각합니다. 특히 여수는 관광과 해양, 그다음에 산업 설비, 그다음에 우리 지역 중소기업 이것이 어우러진 다방면의 멀티 경제 형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공회의소가 이 부분에 있어서 매개체 역할과 촉매 역할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중추적인 경제단체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선 여수 상공회의소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문호를 활짝 열겠습니다. 그리고 여수 상공회의소는 그 전통시장하고 그다음에 재래시장, 중소상공인들과 함께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즉 그 이야기는 우리 많이 고생하시는 제가 재래시장이나 이런 부분을 왜 강조하냐면 그분들의 고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 상공회의소에서 어떤 전시적인 행정 부분의 예산을 어떻게 해서 줄여서라도 네. 지역 상공인들 저 바닥 이 민심이 그다음에 재래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의 애로사항이나 그다음에 편의시설 그다음에 어떤 좀 생활할 수 있는 거기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저희들이 도움이 된다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좀 우선 시행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소한 부분이지만은 우선은 사소한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어떤 여름에 그 더운데 때 앞에서 좌판을 해놓고 그런데 어떤 체악막이라든지 작게 보면은 그다음에 스프레이 시설이라든지 동남아 시장을 가보면은 온도를 2, 3도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많은 그 스프레이 시설 그렇게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그래서 또 어디서 쉬어갈 수 있는 어떤 그늘진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벤치나 이렇게 해서 우선은 그 사람들이 편하게 영업 행위를 할 수 있게끔 하고 나아가서는 우리 중소기업이나 그다음에 여기가 대기업이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구입 행위를 가급적이면 이 지역에서 산단에 필요로 하는 구매 행위 그런 부분을 떠나서 이런 생필품이나 이런 부분을 어떤 협약을 맺어서라도 종용을 해서라도 지역 이 소상공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거기에서 좀 단체로 구입을 할 수 있게끔 열심히 설득하고 그것이 확립이 되도록 저는 열심히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시장 살리기, 줄폐업 위기에 놓여 있는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계실 텐데 그에 따른 정책도 고민하고 계시리라 믿어보겠습니다. 시민사회에서 지역 중소기업과 상업인 참여 보장, 공익성 확대 등을 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요구에 대해서 여수 상이 또 수용의 뜻을 밝혔거든요. 어떤 변화를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여수 시민들께서 우리 상의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굉장히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특히 우리가 개선한다고 하는 우리 슬로건을 내걸고 이번 24대 집행부가 출범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또 기대가 매우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전시적인 행정은 절대 자제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우리 지역 경제에 깊숙한 곳까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파악하고 연구해서 분명히 우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부합하는 그러한 정책과 실행을 위주로 저는 정책을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말이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과물로 저는 분명히 그럼요. 3년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참 아름다웠던 집행부였구나. 또 후배들에게 참 멋있는 형님들이었구나. 저는 거기에 빙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 다른 데 가서 살 것도 아니고 내 고향에 묻힐 사람으로서 저는 자신 있게 결과물로 여러 우리 경제 행위를 하는 상공인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예.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는 건 그만큼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이런 것들에 대한 반증일 것 같기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또 신경을 써 주시겠죠. 좀 첨언해서 예. 원래 우리 상인은 그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참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본연의 역할. 상이 본연의 역할. 네. 예. 상인은 반드시 특히 회장은 사심을 가지거나 그다음에 자기 회사의 발전을 기하는 행위를 상의를 통해서 상위 회장의 직책을 이용해서 하거나 또 집행부가 또 그러한 행위들을 또 하거나 하면은 이 상인은 본연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정치로부터 자유스러워야 되고 분명히 대한상공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그건 소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절대 정치로부터 자유스러워야 되고 어느 누구에도 아쉬운 소리를 해서는 안 되고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상의 본연의 역할을 하기 해서 온갖 여러 가지 연구 영역을 해서 여수 미래의 경제 미래의 어떤 숙제를 자꾸 우리 국회의원님들이나 시장 또 시정을 하시는 분들께 과제를 자꾸 숙제를 줘야 됩니다. 그런 것이 전문성이 거의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전문 연구 영역 기관을 통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우리 여수의 미래의 지역의 경제를 눈을 뜨게끔 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여러 가지 숙제를 이 지금 현 정치인들에게 주어야지 심부름을 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상의의 본연의 네, 역할이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현안 하나씩 지역에 있는 현안 하나씩 꺼내서 그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쭙는 시간을 좀 마련해 볼 텐데 산단 지역 경제의 핵심 축이죠. 근데 산단 기업도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게 용지 부족, 또 전력, 공업 용수 확보 등의 문제를 토로하는데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이십니까? 예. 공업 용수는 1919년도 죄송합니다. 2019년도에 일부 공장들이 증설이 되면서 회사로 말하면 가장 크게 대규모 공사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네. GS 칼텍스와 LG 그 두 개의 에틸렌 공장이 성립이 되면서 건설이 되면서 많은 용수가 필요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여러 관련 기관을 찾아다니면서 그 문제는 일단락 먼저 급한 불은 다 껐습니다.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계속 또 수요가 율촌 산단이나 이쪽으로 더 이어지는 많은 지금 산단의 그 발전 계획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은 계속 주시하면서 또 민원 해결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상위에서는 애로사항이 느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해 나갈 방침이고요. 네. 그다음에 전력 문제는 여수상위가 2020년도에 두 차례 공장 신증설에 따른 전력 수급에 대한
그 산단 내 여러 조사를 거쳐서 많이 부족분이 있을 걸로 미리 예측이 돼서 한국전력과 수차례 협의를 통해서 변전소 수용 역량을 비롯해서 필요시 신규 변전소 설치에 대한 사전 준비 작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는 공업 용지로는 지금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심각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여수 지역이 산단 지역과 어떤 매립을 하지 않고는 더 이상 뻗어날 용지가 이제 없습니다. 예. 그래서 대산이나 울산이나 이쪽 내륙을 많이 끼면서 있는 그런 중화학 공업의 그 지역들은 육지 쪽으로 많이 뻗칠 수 있지만은 저희들은 그 육지 쪽으로 뻗어날 수 있는 부분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바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너무 멀리 떨어져도 이게 전부 파이프라인이니 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전부 연관되고 그다음에 어떤 운송이나 물류라든가 이런 부분이 원가 상승의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여건 내에 단지 내에서 이러한 확장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부지 부분은 상당히 좀 문제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 대기업이 지금 향후 한 4년 이내에 한 15만 평, 한 개 기업체가 15만 평을 필요로 요구한다고 지금 계속 애로사항을 많이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부지 문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현재 율촌 이산단 그 준설도 투기장 매립지가 일부 그 산업용지로 그 개발 중에 있으나 그 분양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바다를 매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산단 내 그 유휴부지에 대한 그 재분양 방법과 그 묘도 LNG 허브로 산단 내 그 산단 지원 시설을 이전하여 용지를 확보하는 방안 등 그 다양한 방법을 관계 기관과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하나의 지역의 또 관건은 산업재해 안전 확보 이 문제일 텐데 이 네. 차원에서 대두됐던 것이 이미 산업안전보건법 네. 그걸로는 충분치 않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이 제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작년 또 한 해 가장 또 뜨거운 이슈가 아니었나 싶은데 네.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을 위해서 완화를 위해서 정치권과 협의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네.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상공회의소 회장 이전에 저는 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사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 법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우려와 걱정이 참 많습니다. 중대재해법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자, 안전사고가 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기에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경각심을 주어서 경고를 주어서 안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 설비에 대한 또는 안전 장구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게끔 하는 유발시키는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찬성하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징벌을 타겟으로 해서 어떤 목적의 징벌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안전의 예방은 그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처벌 위주의 규제 입법은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에 어마어마한 악영향을 줄 소지가 있습니다. 네. 저희 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 또 우리 여수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그래서 저희 상공회의소에서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책들도 개발을 하고 그러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사업장에서 그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 또는 경영자 처벌을 하는 내용으로 입법이 통과되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산악계의 의견이 일부 반영되어서 물론 5인 미만 사업장은 우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리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그 유예 기간이 지금 있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중대재해법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나라에서 그 찾아볼 수 없는 법으로서
그 사업장에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서 인과관계의 규명이 없이 원청 하청 대표를 무관용 징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그래서 이는 과잉입법의 소지가 있고 이는 이거는 어떤 기업을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떤 억제를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게 산업계의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특히 이게 유사 법령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인데 이 산업안전보건법만 해도 상당히 규제가 심합니다. 물론 이제 예방을 유도를 하기 위해서 있는 법입니다만은 중대재해법은 그 사용자 처벌을 한다는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 어떤 헌법 소원이나 그다음에 연자제 또는 과잉입법의 논란이 지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공회의소 회장으로서 물론 정치권을 찾아가서 또는 저의 혼자 힘만으로 어찌 되겠습니까마는 대한상의에서도 많은 지금 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법이 제가 전 세계 유일무이한 법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영국에 이 법이 비슷한 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거기는 인적 벌을 주는 게 아니고 그 회사에 대해서 개선을 하게끔 회사에 대해서 점진적인 벌을 주면서 예방에 대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 행위를 하게끔 유도하는 법이지 사람을 갖다 처벌을 하거나 대표자를 갖다 구속을 시키거나 사실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 형의 일단 계일강제법이 1년 이상의 징역 10억 이하의 벌금, 1년 이상의 징역금은 어떤 리미트가 없지 않습니까? 그 밑에로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업주들은 매우 우려를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기업 대표들도 많은 이 우려를 표현해서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네. 이야기가 좀 돌고 도는 것 같아서 취지에는 공감을 한다. 그런데 처벌에 포커스가 맞춰진 게 문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신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다.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데 그러면 어떤 루트로 산업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모든 기업체들이 산업안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로는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거기도 엄청난 벌들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뭔 사고가 나면 즉시 조업정지가 됩니다. 그럼 화학공장이나 이런 데서 조업정지가 돼버리면 바로 하루 만에 보통 몇십억씩 생산 활동이 못하게 되죠. 네. 예, 그런 부분이 모든 노동법에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요새는 엄하게 하기 때문에 각사 대기업체나 중소기업체들이 안전에 우리 산업 현장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는 초기에 있던 그런 환경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모든 행정 인력이나 모든 행정 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예방에 많은 투자와 시간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데서 자꾸 진척돼 나가야지 이렇게 처벌 위주로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은 처벌 위주로 간다는 것은 매우 저는 불합리한 법이라고 저는 분명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수 상위 안에서 어쨌든 지역 산단의 안전 문제에 관심도 이제 많이 있으실 텐데 네. 연장선에서 질문을 더 드리면 어떤 대책들을 더 고민하고 계실지, 물론 이거는 법안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수 그 안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각 지업체별로 매우 저희들보다 우리 상공회의소나 이런 부분에서의 행정적인 부분보다 그분들이 준비해 나가고 대책을 세우고 하는 부분은 매우 치밀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행정에 대해서 법망을 피하려는 게 아니라 그에 대해서 사고 예방과 안전 점검, 그다음에 노후 시설 교체, 그다음에 노후 시설 점검 이런 것을 저는 이 산단에 또 옛날에 근무도 해봤고 네. 또 그 부분에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 안전 예방 대책들을 치밀하게들 하고 있습니다. 그건 산업 현장으로 가보면은 또 더군다나 하청업체들인지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되는 협력업체들의 업무 로드도 안전 쪽으로 제가 보기에는 약 한 10년 전에 비해서 거의 한 10배에서 15배의 업무 로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전 에 관련된 부분만 해도 예,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환경 문제 또 하나 언급을 해보면요. 기후에 대한 이야기들. 여수 시는 잘 아시겠지만 남해안 남중권 COP 또 28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도시인데 여수 상공회의소에서는 산다는 기업의 대기오염 총량 규제 완화 요구를 또 건의를 하셨어요. 네. 반대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주실까요? 이 사항은 이전 집행부에서 그런 결정을 해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이전 집행부에서.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이 환경 부분은 매우 예민한 부분이고 반드시 우리 후손에게 청정 환경을 물려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배출가스 문제나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를 좀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대안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적정 수준의 환경 규제는 기술 개발과 산업 경쟁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은 규제 준수 비용이 매우 많이 듭니다. 그래서 기업의 생산성 감소 등 사회 경제적 비용이 분명히 증가를 초래할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환경부는 우선 기업 배출량 총량 관리를 하고 있는 적응 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의 경쟁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침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관리 수준의 30%를 100%로 봤을 때 30%를 낮은 수준으로 작년 연말부터 바로 적용을 했습니다. 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그 사람들이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적인 여유가 인적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바로 된다면은 그것은 바로 될 수가 있겠죠. 근데 배출가스나 무슨 환경 수처리나 이 처리 시설물이 따라야 됩니다. 반드시 시설 투자가 돼야 되고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많은 기법들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시설들이 설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 이 환경 억제 즉 악성 영향을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그게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많은 투자와 시간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너무 급작하게 빨리 당겨서 이렇게 하면은 업체들이 준비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당황해하고 이렇게 벌부터 먼저 주려는 그런 부분에 우려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점차적으로 원래 계획대로 환경부에서 만들었던 규제의 원 계획대로 시간을 주면서 좀 할 수 있게끔 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네, 뭐 시간을 끌고 있냐 아니면 시간을 이용해서 절차를 밟고 있냐 이제 이 문제까지 또 넘어가게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짧게 좀 부탁드릴까요? 네. 여수상인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배출량 관리 수준을 결정하고 대기물질 배출 거래 범위를 권역 외로 확대해 줄 것을 대안을 만들어서 제시한 바 있으며 네. 환경과 산업 경쟁력을 균형감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업의 사회 공헌에 대한 것에도 지역민의 관심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일원화해서 규모 있게 추진하겠다 계획을 밝히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풀어주실까요? 우리 참 이 부분은 조금 전에도 설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지역 사회 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서 기업이 지역 사회의 복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은 이제는 기업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 공헌 사업은 제가 취임하고도 그런
그걸 추진하는 단체가 와서 저한테 설명을 하고 산단의 입장도 제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제가 또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많았고 그렇지만 거기에는 우선 선행돼야 될 그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네. 그 뜻이 뭐냐면은 이 사회공헌 사업은 각사가 할 수도 있고 지금 각사들은 많이 봉사활동들을 하고 있고 일부 부분적으로 사회공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대규모로 사회공헌 사업을 우리 여수 지역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하면은 너무너무 좋죠. 그래서 이 분들이 자기 마음에서 우러러나오는 성의가 있고 혼이 담은 사회공헌 사업이 나와야지 그게 거칠애가 안 되는 것이지 어떤 동기유발을 하기 위해서 너무 강하게 밀어붙인다든지 그렇게 여러 군데서 그렇죠. 여러 군데서 막 정신없이 창고가 단일화돼서 어떻게 서로 좋은 분위기에서 이런 것이 추진을 해 나가야지 좋은 작품이 지역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좋은 아름다운 사회공헌 사업의 그 장소가 울산이나 대산이나 특히 울산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많은 그 예가 있습니다. 네. 여수도 GS칼텍스에서 여울마루를 한 것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게 좋은 본보기가 되는데 앞으로 기업체들이 자발해서 나올 수 있는 그것이 여수 시민들이 그 어떤 부분을 또 이해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좀 이슈를 제기하면서 야단을 칠 수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순기능을 할 수 있게끔 좀 열린 마음을 해주면 그 사람들이 차츰차츰 서로 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회공헌 사업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건 분명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시간이 한 2분 반 정도가 남았는데요. 올해 중점 사업 계획과 함께 끝인사를 함께 해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올해 중점 사항은 어떤 것에 좀 중점을 하실 예정이신지 이야기를 좀 듣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로 그 시민 모두가 지금 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그나마 우리 여수는 타 지역에 비해서 경영 여건이 나쁘지는 않다고만은 하지만은 지역 소상공인을 비롯한 청년, 시민 모두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여수 상인은 앞으로 투명하고 일 잘하는 조직으로서 여수 시민에게 열린 마음으로 다가갈 생각입니다. 여수 산단과 지역민들이 소통하고 서로 이해하고 화합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서 그야말로 기업과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역경제 발전에 되도록 기초를 잡는 데 되도록 저는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상이 본연의 역할을 해보가해서 지역사회로부터 존중받고 다음 후배들에게 좋은 상이 문화, 지역을 위한 상이 일 잘하는 상이로 만들겠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결과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이야기 해주셔서 여러모로 바쁘셨을 텐데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코로나19로 참 힘든 시기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24대 상위 선거 이야기 나눠봤고요. 여러 현안에 대한 새 사령탑의 입장도 함께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본연의 역할을 강조했던 이 시간으로 기억에 남는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기를 앞으로 3년 임기 동안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